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우리 오늘 그 영재 교육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네.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 전공했고요. 지금은 6살, 8살 두 아이를, 두 딸을 키우고 있는 강은영이라고 합니다. 교육심리학 전공하고 나서 교육기관에 좀 오래 있었어요. 선생님이랑 네, 저랑 만났던 같이. 네. 영재교육기관에서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교육개발원 네.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리더십 센터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어린이 인문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랑 저랑 약간 커리어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네. 대학원에서 교육개발원 위촉 연구원을 네. 좀 있다가 이제 KG라는 영재 교육학술원에서 같이 이제 근무를 좀 오랫동안 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재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희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전문가는 아니고 영재 교육이라는 특별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9년에 세워진 기관이고 네네. 그리고 교수님들을 필두로 교수님들끼리의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세워진 사실은 맨 처음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런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아니지 않나요? 거기가? 아닌가요? 이젠 주식회사인가요? 주식회사. 잘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을까요? 태가자라.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왜냐면은 그게 원래 종교단체에 맞아요.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네네. 그죠? 기독교 CBS. CBS에서 CBS에서 네네. 소속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취지는 주식회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네. 그런 이제 믿음이 주식회사가 네,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런 생각으로 거기 다녔거든요. 네네. 맞아요. 거기가 만약에 맞아요. 네, 주식회사고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더라면은 조금 처음부터 하진 않았는데 나중에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 네. 나중에는 자꾸 회사에서 네. 주식회사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연예인도 들어오시고 네네. 엔터테인먼트도 들어오고. 그래서 되게 좀 약간 혼란스러운 네네.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 기관이 그래도 좀 이런 초등학교 현장의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법한 그런 이건 기관이다. 지능 강사가 들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선발하는 선발하는. 그렇죠. 그냥 자기가 원하면 무조건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학원 자체 내에서 뭐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국에서 준하는 그 테스트지를 사온 그 심리검사 연구소가 따로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오늘 영재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예전에 일했던 그 기관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제가 요즘에 이제 영재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행하는 그런 수업에 대한 그런 시도가 약간 저희가 했었던 그 사고력 수업을 좀 기반으로 하는 뭔가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해결하고. 내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토의를 통해서 수렴을 해서 뭔가 아이들이 결과적인 산출물을 만드는 그런 맨줄리 3부 심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교육학적인 그런 이론들을 적용한 체험학습을 많이 시도하려고 학교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거를 시도하는 그런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좀 영재에 대한 정의를 부모님들께서 좀 혼동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냥 저희 의견 한번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영재가 뭐지? 우리 애가 영재일까? 엄마들이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영재일까? 저도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저희 그렇죠. 애가 그 아이가 영재일까? 있으니까. 영재일까? 근데 이게 대답하기가 힘든 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재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일반적인 그렇죠.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에서는 영재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교과적이거나 그렇죠. 학업적으로 우수한 아이를 영재라고 이야기하죠. 선행학습이 잘 되어 되어 있는 있는 아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만 제가 배운 교육학적으로 봐서는 네네. 저희 아이는 충분히 그렇죠. 영재인 거죠. 포함이죠. 맞아. 포함되죠. 영재의 영역에 포함이 되지만 이게 어디 가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가 영재라고 영재라고 얘기하면 차마 말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단절돼. 엄마들이 다들 이렇게 단절돼. 쳐다보면서 뭐가 그렇게 뛰어나서 쟤는 그렇죠. 영재라고 말을 하나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배웠듯이 영재라는 거는 사실 영재 정의가 뛰어난 성취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죠. 맞아요. 맞아요.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 잠재력은 있죠. 잠재력은 누구나 다 있죠. 자기 자식을 잠재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잠재력이 없을 수 없죠. 없을 수 없죠. 네네네. 다만 엄마들이 관찰을 안 할 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제시를 안 해주실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한테 조금만 관심을 더 기울이고 조금 부지런을 떨어야지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지런이라는 게 좀 말이 조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우리나라에서 뭔가 부지런해야 되고 애를 잘 관찰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아이한테 뭔가 사교육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네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러니까 조금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걸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걸 사교육을 가져와서 자꾸 이걸 연계를 시키려고 그러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선은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를 정말 잘 볼 수 있어야지. 맞아요. 이게 영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과목을 좀 빨리 이수한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이 하면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영재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영재의 의미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아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시도하고 질문을 해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그 분야에 있어서 계속해서 깊이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뭔가 이 친구 뭐 던져주니까 또 하네, 던져주니까 또 하네, 끌려오는 친구들. 그런데 저도 약간 비판을 하게 되는 게 예전에 그 기간에 있을 때 수업을 50분 동안 알차게 확 끝내버려야 되니까 내가 했을 때 하는 친구들이 영재처럼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를 했는데 왜 너네 를 안 해? 그러면은 너는 여기 기간에 좀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이 정말 잘하는 반으로 느껴지죠. 네네네. 그게 좀 반성하게 됐어요. 맞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근데 이게 선행이라는 거를 선행이 많이 된 아이가 사실은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선생님의 그거는 근데 그 나이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유아랑 초등을 대부분 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사실은 선행이 굉장히 커 보이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티가 많이 나. 나요. 티가 근데 많이 나. 그 공부 그릇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만한 그릇에 애들이 대부분 이렇게 넘쳐가지고 채채채채 하는 애가 되게 똑똑해 보여요. 맞아요. 근데 그릇이 원래 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그릇에 요만큼 담고 있어서 넘치는 게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이 아이가 영재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초등학교에 영재학급 있는 거 반대예요.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초등학생인데 영재다? 그럼 결국에는 선행이죠. 엄마가 많이 시켜줬다.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과학이다. 과학은 그리고 저학년 때 나오지도 않잖아요. 과학 과목은. 근데 저 고학년이 된 그 시점에서 과학이라는 영재학급에 들어가려면은 과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아이가 원체부터 과학을 좋아했다 그런 애들은 말만 해도 티가 나잖아요. 맞아요. 몇 마디만 걸어도. 근데 어쨌든 간에 엄마의 욕심으로 이 친구를 과학이라는 영재학급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6세, 7세 우리가 봤던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무조건 그 과학적인 이론을 그때서부터는 익혀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검색만 해봐도 영재라고 검색을 해도 사실은 그 대부분 정보들이 영재 학급에 들어가는 거, 영재 교육원에 들어가는 거 이런 그런 내용만 쫙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충분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감히 이야기해본다면 교육부에서는 초등학생들한테는 영재라는 이야기가 근데 또 이런 얘기 하겠죠? 초등학교 때 영재라는 이야기 안 해봤자 중학교 때 또 영재 얘기가 다시 나올 건데 어쨌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타고 가면 대입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죠? 대입의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뭐 이거는 선행이나 네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좀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사람들의 생각이. 맞아요.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네, 생각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학교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엄마들 이제 한 고학년만 돼도 남자의 엄마들 다 그 얘기 네. 애가 게임만 하고 그렇죠. 널브러지고 뭐 하는 척하고. 하는 척하고 네. 결국에 이제 교육을 제공받을 장소가 멈춰지면 이제 결국에는 스스로 공부하는 그러니까요. 사람이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엄마들이 좀 아이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집에서 너무 부딪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억한 감정. 네. 더 안 좋아지나요? 별로 이 아이를 보고 싶지 그래요? 않고 빨리 내보내고 싶은 마음 생기는 부모들도 있겠죠. 뭐 이런 부모들 네. 있죠. 원래는 관심이 없었다. 학교에 맡겼다 이거죠. 아 맞아요. 교육에 대한 관심. 네, 학교에 맡겼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돼가지고 집에서 이제 이거를 하는 거를 자기가 은근슬쩍 살짝 보니까 우리 애가 뭐가 부족했는지 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잘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게 보여요. 못하는 게. 네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자기도 이제 이 친구가 자기 자녀가 학교를 가는 그 시간이 되게 취미 생활이었대요. 완전히 커피 마시고 사람들하고 놀고 어울리고 자기 좀 쉬는 시간이었는데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이게 쉬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방금 얘기했던 부족한 점이 자꾸 보이니까 그걸 또 사교육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니까. 네. 코로나니까 내 보낼 수가 마음속에 없어. 이렇게 담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담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자기 그 자녀가 자기한테 와서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엄마 오늘 뭘 배웠는데 자기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그래 그러면은 너 수학학원 다닐래가 입에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등록시켜줄 수가 없으니까 초등학생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초등학교도 공부가 어렵긴 한데 엄마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아이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수준은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경시대회 이런 준비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한번 해봤다. 교과서를 보면서 아이랑 같이 좀 더듬거리지만 네가 뭘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뭘 모르는 한번 봤다. 근데 해볼만 하더라는 거죠. 좋은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죠. 그래서 연락이 안 돼요 요즘에. 진짜 긍정적인 네네.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엄마의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부족한 게 보이니까 또 사교육을 돌려야겠다. 빨리 이제 코로나만 끝나라. 내가 학원을 보내겠다. 뭐 이렇게 적으로 시키겠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영재교육이라는 게 이런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의 관심. 네네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학업 성적이 좋은 거는 그 아이는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난 거고 그죠? 학업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일 수도 있는 거. 거기 분야의 영재인 걸 수도 있는 거죠. 요즘은 영재 그래도 범위가 많이 넓어졌다고 해서 뭐 체육 영재, 체육 영재 학급도 뽑잖아요. 예술 맞아요. 음악, 예술 영재도 있었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아이를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는 뭔가 저희 아이 테이프 진짜 잘하거든요. 테이프로 만드는 거. 테이프? 네, 스카치 테이프만 있으면 모든 재활용을 이용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그것도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분야로 나누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얘는 굉장히 뭔가를 잘 만들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친구들 중에 왜 저희 수업하다 보면 친구들끼리 막 둘이서 다툼인데 그거 되게 중재 잘하는 애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올바른 말만 딱딱하면서. 그 가운데서 누구의 편도 아니면서 그건 네가 잘못했잖아. 그건 네가 잘못했네. 그거 중재하는 거. 네네. 그것도 능력이죠. 능력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영재라는 분야가 자기 그 아이 하나를 바라보고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수학이다, 과학이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데에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발견되는 그런 발달의 정도다.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간과하고 그냥 수학, 과학, 사회만 가르치려고 하는데 한 세기 동안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가 모두 다 성공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데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한 책을 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 영재라고 여태까지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과연 영재로 잘 살고 있을까를 생각을 그러니까 저희 옛날에 그런 얘기 어. 많이 했죠. 저희 기관에 좀 특복한 네.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많았는데 저렇게 날고 빛나는 선생님들 다 여기 안 와가지고 다 와서 이제 선생님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네. 뭔가 그런 어차피 회사원이다. 어차피 회사원이다. 맞아. 어차피 용돈 받는 회사원이다.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교육을 네, 받은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네. 정말 영재로서의 삶을 영재의 성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죠? 그 무슨 분야에 뛰어나다고 얘기도 잘 못하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공부는 열심히 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잘 나가는 친구도 있잖아요. 한 분야에 대해 잘 나가는 친구들도 그 친구들의 생애를 보면 학교 때문이 아니라 그 친구가 학교 이외에 시도했던 도전들 때문에 맞아요. 그 과도 완전 다른 거야. 어, 그런데 나와서 이거 하고 싶어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쪽으로 취직을 해서 버티다 보니까 그 분야에 되게 그래도 정통한 그래도 제 나이라서 정통하다 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관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내고 있는 걸 보면은 영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재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수학, 과학, 사회,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잘한다. 사람이 영재가 아니라 저는 그거를 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에 흡입한 듯이 몰입해서 뭔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맞아요.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성향, 기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재, 엄마들이 되게 관심 있는 영재는 사실은 영재라기보다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그러니까요. 좋은 네. 대학에 또 가기 모범생이죠. 위한 모범생을 영재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네, 거예요. 착각하시는 착각을 것 하시는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게 이제 인생 전반에 관한 그런 건 사실은 누가 20살 때 뭔가 뛰어난 업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그러니까요. 되겠어요. 사실 네. 저희 나이 때 40, 그렇죠. 50? 네. 노벨상 타는 사람들 60대, 70이죠. 네네네.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천재였구나, 정통하다. 영재였구나라고 네.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길을 가온 사람이 노벨상을 맞아요. 받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그냥 지금 선행을 해서 많이 맞아요. 알았던 게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니라 네. 자기의 의지로 맞아요. 배워갈 수 있고 끊임없이 맞아요.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이 맞아요. 사실 선생님 되게 영재인 것 중요한 같아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영재하면 굉장히 빨리 치고 나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린 친구들이 막 사교육에 앉아서 꼬물꼬물한 손으로 막 선생님 이 얘기하는 거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맞아요. 늦게까지 그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 안타까운 게 맞아요. 안타까운 게 맞아요. 네, 안타까운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렌줄리도 처음에 영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평균 이상의 지능만 있으면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창의성이 있어야 맞아요.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과제 집착력. 과제 집착력입니다. 이게 과제 집착력이라는 바퀴가 돌아가지 않으면 맞아요. 지능도 사실은 맞아요. 지능과 이 창의성이 크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이 것 같아요. 문제 해결력이라는 게 말씀하신 네. 뭔가 끝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네.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어도 어차피 근데 두 개가 다 있어도 창의성은 죽게 마련인 것 같고 자기가 스스로 가지 않고 그렇죠. 그냥 네. 얻는 지식만 받는다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 나이 때 엄마가 채워줘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주도 선생님 심리학 나오셨으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네. 조금 더 쉬운 얘기로 하면 습관이라고 맞아요.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부모님들이 사교육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좀 의지하고 있는 맞아요. 그런 모습들에서 그것은 영재로 키우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수동적인 아이로 키운다. 오히려 방해하는 과제 역행하는 집착력을 맞아요. 떨어뜨린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저도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생. 네네. 왜냐면 그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맞아요. 시기거든요. 맞아요. 내가 생각을 하고 내 비판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인데 맞아요. 정보가 너무 많어. 듣는 네네. 게 너무 많어. 그러면 내가 생각할 시간이 없네. 네. 그리고 더 무서운 거 뭐냐면 아이가 조금 하다가 관심이 없어져. 없어져요. 너무 새로운 것만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조금 놀다가 재미가 없어요. 전 그게 되게 무서운 되게 것 슬픈 같아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뭔가를 궁금해하지 않아도
너무 많이 새로운 사실들을 주입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궁금증이 생길 시간도 그렇죠. 별로 없고 네. 근데 신기한 거면 계속 받아들이다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모르는 이야기들만 네. 하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나 그거 알아. 거기서 끝. 근데 아는데 잘 몰라. 그렇죠. 아는데 맞아요. 설명하려면 몰라. 그러니까요. 겉만 알아. 것만 알아. 그냥 들어봐. 스쳐본 맞아. 그런 기억만 있는 거죠. 맞아.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운 되게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그런 되게 중요한 순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전두엽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에 그냥 한번 측두엽에서 그냥 시각적으로 귀 쪽으로 그냥 쓱 한번 그냥 스치고 그냥 끝난다는 게 근데 거기에 돈을 쓴다는 거.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너무 슬픈 거죠. 뭐 이 얘기를 하면 끝이 없죠. 끝이 사실. 없죠. 끝이 네네, 없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영재 교육이라는 게 어머님들이 정말 그 어머님들의 생각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영재 교육에 대한. 맞아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 가면 어머님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잖아요. 토의하시고 학교에 건의 내잖아요. 근데 그때 깨어있는 엄마들이 모여있다면 그 학교는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혁신학교로 맞아요. 발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깨어있는 어머니 없죠. 없으세요? 이런 말하면 내가 네. 이렇게 돌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편집해야 되나요?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없죠. 생각보다 저는 엄마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네네. 어떻게 우리가 받았던 교육 그대로를 그대로. 교육이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시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그 경험밖에는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아닌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스스로 그렇게 컸기 때문에 불안해서 하잖아요. 돼요. 네. 맞아요. 그래도 뭔가 학업 성적이 좋아야지라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받아도 그래도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공부에 도움이 되나요? 로 모든 게. 그러니까 영재 교육이라는데 요즘에 좋은 교육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스스로 토론하고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래서 뭘 얻는 거냐? 뭘 얻는 거냐고 네네. 물어보면 그게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한 어떤 뭘 얻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계속 그러실 거예요. 계속 그러시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네. 부모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네.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그리고 아이의 맛.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학창 시절에 공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그 내가 살아왔던 그런 어떤 길과는 전혀 다른 길에 서여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되게 오랫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학까지 막 그 같은 공부를 위해서 막 달렸는데 그 다음에는 그 대학과 연관되어진 무언가를 하기에는 사실 사회는 그렇게 전혀 돌아가고 있지가 않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더 힘들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저는 AI랑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좀 그런 그죠? 거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네,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전혀 힘이 안 될 수 있어요. 맞아요. AI는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요. 그 아이는 건드리면 내가 궁금한 그렇죠. 것들의 정보를 다 가져다 줄 줄줄줄줄 가져다 줄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교육적인 정보를 막 쌓아주는 게 결국에는 엄마들이 되게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이들이 막상 힘을 발휘할 순간에는 네. 필요 없는 것들을 쌓아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을 사실 그 순간순간이 다 무슨 허비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돈을 주고 사교육 기관에 맡겼다라는 게 저는 사교육을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가 주도권을 뺏기면 안 돼요. 그 되게 중요한 되게 얘기인 것 중요해요. 같아요. 네네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학원을 하나 선택을 할 때도 그 학원을 찾아가서 원장님하고도 얘기해보고 그 수업을 담당한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 학원에 수강을 한 후에도 우리 아이의 과제를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 아이가 충분히 그 학원에 적응을 했고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그래도 적어도 3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엄마가 체크를 해야 사교육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득을 본다. 그런 과정이 아니라 너 다녀왔어? 학원 다녀왔어? 그랬어? 됐어? 이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그 아이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학원만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이 어느 순간부터 힘드니까 보내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영재를 판별을 할 때도 영재를 볼 때도 엄마가 관찰을 해야 되듯이 그렇죠. 네. 아이의 발달 과정을 그렇죠.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거기 영어학원 좋대, 수학학원 좋대, 뭐가 좋은데? 뭐가 좋은데? 그 근데 그 좋다는 게 공부 잘한다 몇 명한테만 좋은 거죠.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효과 본 아이들이 있어. 네네네. 효과 본 그러니까 아이- 돼지 엄마한테만 좋은 거예요. 그 맞아요. 학원이. 효과가 보는 아이들도 있을 거야. 근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를 되게 잘 판단하는 아이는 영어 거기 되게 좋대. 뭐에 좋대? 우리 아이는 지금 글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조금 파닉스가 돼서 조금 더 잘 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아이는 뭔가 파닉스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그렇죠. 잘 배우는 걸. 그렇죠. 아니면 얘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한 것 같아. 영어를 네. 적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좀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그럼 아이한테 회화에 또 중점을 둔. 근데 또 우리 아이는 집에서 맨날 놀고만 싶어해. 근데 영어를 배우면서 놀았으면 좋겠어. 그럼 맞아. 놀이 위주의 맞아. 기관으로 그러니까 보내야 되는. 아이를 잘 보고 그런 데 보냈으면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거를 잘 얻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해야죠.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저 학원 대형 학원이니까 좋대. 좋대. 그리고 쟤 보내봤는데 제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저기 가면은 저 친구처럼 잘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위험하죠. 저희 영재 그 교육기관에도 다 그렇죠. 전기세 내는 애들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오면 엄마들이 전부 맞아요. 다 되게 막 똘똘한 아이들이 막 네네네. 모든 아이들이 다 6명? 네네네. 5명 그룹이었죠? 다 열심히 할 것 같지만 거기서도 전기세 내는 애 있죠. 맞아요. 대답하라고 그래도 아, 엎어져 그렇죠. 있고 엎어져 뒤로 넘어져 있고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그래도 영재교육원에 다녀 이렇게 보고 보냈는데 그 아이는 결국에 얻어가는 경우 없어요. 엄마가 체크를 해야죠. 이 아이가 네. 거기에서 네. 즐겁게 뭘 배워오고 있는지 맞아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아이가 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선생님이 해준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이거 편집해야 될 수도 있는데 좀 위험하지만 근데 모든 학원들이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걔가 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이 맞아요. 해준 것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선생님들 중에 너무 우리끼리 너무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친절한 너무 선생님은 그렇죠. 조금 약간 의심해봐도 돼요. 네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친절히 다 2번이야 1번이야 약간 이런 거 있죠. 2번이야 1번이야. 그렇게 생각한 거지. 뭐 이렇게 하는. 네네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 사교육이라는 게 사실 1대1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시간에 끝내야 하는 과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고 또 저는 그것도 좀 그래요. 학원이 선생님이 많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좀 꾸준하게 가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바뀌는 선생님들이 저도 있잖아요. 저희 원래 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가네. 맞아요. 근데 진짜 사교육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사교육 선생님들 무턱대고 믿고 보내는 거는 어려운 굉장히 것 같아요. 위험할 수도 맞아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 특히 맞아요. 교과목은 그냥 그 교과만 맞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을 적합할 수는 있어요. 뭐 맞아요. 이미 성과를 딱 내야 내야 되니까. 되니까. 근데 초등이랑 유치 아이들한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방법을 알 길도 없잖아요. 알 길도 없어요. 알 길도 없어요. 그 선생님이 엄마한테 알려주는 정보만 사실 엄마는 믿고 있죠. 그리고 또 약간 그걸 미화시키죠. 미화시키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네. 왜냐면은 그거는 근데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미화시켜서 얘기를 들어야 여기를 보내고 싶지. 그렇지 않고 쓴소리만 하면은 우리 아이는 여기에 맞아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끊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이게 진짜 이게 사교육이 무조건 이윤을 추구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돌아갈 그럴 수밖에 수밖에 없는 맞아요. 현실이죠. 저희 막 평가지 쓸 때 그렇죠. 최대한 좋은 말 올려서 쓰잖아요. 올려서 네네네. 이 아이들 이러이러 잘하는데 이런 부분은 부족하오니 집에서 맞아요. 조금 더 막 격려를 해주신다면 보다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것입니다. 기대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학부모님들 뭐 하는 거. 맞아요. 끝에 말을 하고 싶은데 네, 네. 그걸 더 강조해서 네, 하고 네. 싶은데 사실 그런 거 그죠. 네.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때 학생부 보면은 학생 기록부 보면 되게 냉철하게 쓰신 분들 많잖아요. 3만 원. 3만 원. 저희 3만 원 맞아요. 저희는 평가제 바꿔서 썼죠. 네네네. 에너지가 넘치는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마는 어디 가서도 우리 아이는 산만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넘쳐요. 그렇죠. 제일 위험한 단어 창의적이다. 자기적. 산만한데 아이가 맞아요. 산만해요. 그런데 창의적이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엄마들이 이 창의성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오해를 많이 오해 많이 하시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그냥 엉뚱한 말을 되게 많이 하면 우리 아이가 창의적이다. 맞아. 그런데 선생님 알고 있죠? 우리는 창의적인 게 얼마나 많은 근거들을 맞아요. 바탕으로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데서 정말 끊이지 않고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게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뜬구름 잡기 맞아요. 밖에 안 되거든요. 전문성 아까 말씀하신 네네네. 전문성이 바탕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네. 그냥 그렇죠. 그거 엉뚱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엄마들이 이제 아이가 막 재밌는 이야기, 네. 웃긴 이야기 막 하고 이런 하면. 물론 근데 태도적인 면으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말을 알고 있는데도 안 하는 아이들보다는 네, 그렇죠. 그죠? 노출이 된 친구들이 좀 더. 노출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 그런 새로운 생각을 이야기하고 많이 긍정적으로 격려를 받고 네네. 이런 아이들이 좀 더 확률이 높을 것 그럴듯한 같아요.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그럴듯한 이야기. 네. 왜냐면 얘기를 했으면 피드백이 맞아요. 있었을 테니까 네, 맞아요. 수정할 기회도 있었을 있었고 테니까 또 습득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힌트도 맞아. 얻었을 거고. 성향적인 걸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맞아요. 있으나 맞아요. 그 아이가 말을 하는 게 맞아요. 창의적인 건 아니시죠. 맞아요. 창의적인 거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산만하다와 창의적인 건 진짜 다른 다른 문제거든요. 맞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맞아요.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창의적인 아이들일수록 윤리적인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맞아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구 내는 친구가 옆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창의적인 생각이 이런 얘기죠.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어렸을 때 그런 것을 커트해줄 수 있는 엄마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너무 슬프지만 아이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슬프잖아요. 하지만 담임으로 버려주지 않는. 네. 그래서 제 경험의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백화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창의적일 것 같은 아이가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창의적일 것 같은 거죠. 네. 그 옷도 되게 창의적으로 입었더라고요. 아이가 근데 거기 이제 백화점 벽면에 약간 이렇게 아이들이 좀 착각할 수 있는 이렇게 클라이밍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그걸 타고 계속 놀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앉아 계셨고 친구들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전혀 그 친구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다가 이제 옆으로 와서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터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또 올라가면 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또 내려놓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창의적이다. 우리 아이의 생각을 계속해서 좀 펼쳐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경험이며 체험이다라고 인식하시면 전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마들이 교육을 받고 아이한테 이제 혼내지 않는 거, 이렇게 뭐 이런 걸 하다 보니 많이 그렇죠. 교육을 받으셔서 그런지 아이를 혼내는 거를 때리지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배워야 그렇죠. 돼요. 배워야죠. 그 상황에서 너 왜 이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주변을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부딪히는 상태.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머니들이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말을 안 듣고 휙 가버린다고. 안 되죠. 잡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들이 도망을 치는 거죠. 처음부터 애시당초 훈육을 할 때 아이한테 조금 더 아이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따뜻하게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만 조금만 주는 훈련을 계속했더라면 엄마가 할 때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하는 상태까지는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엄마는 권위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적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권위가 있어야죠. 그렇죠. 엄마가 그래도 이리 와. 그럼 엄마 와야죠. 얘기하자 하면 와야죠. 그게 엄마의 권위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하는 건 사실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아이가 이리 와 하면 오고 그래 가서 놀아 그럼 재밌게 놀고 유튜브 20분만 봐 유튜브 20분 딱 보고 절제력, 네네. 자제력. 근데 그런 게 되어 있으면 아이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 엄마가 길러줄 수 있는 맞아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영재 얘기로 다시 영재가 아닌 일반 아이들이어도 똑같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엄마들이 그 시기에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맞아요. 하면 교과목을 채워주는 거나 선행을 채워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뭔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알고 스스로 좋아하는 거에 몰입할 수 있고 맞아요. 뭔가 이런 태도적인 맞아요. 그릇을 키우는 일들을 맞아, 그게 바로 영재죠. 맞아. 그게 바로 영재의 시작이에요. 영재 교육인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저는 그런 교육이 우리나라에 만연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지금처럼 막 수학, 과학, 영어 막 이거 돌리면서 아이들에게 암기 위주의 어떤 학원은 아직도 문장을 다 외우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할 때 많을걸요. 아직도. 네, 제가 친구들, 저희 딸 친구들 다니는 대형 학원의 교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딸이라고 하면 몇 학년? 저 8살. 어머, 8살은 다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교육 네네. 다 대형 이제 학원을 보내죠. 슬픈 학년. 그죠. 아직은 학교를 네, 못 가고 가고 있어서.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의 영어 교재를 봤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배웠던 거랑 똑같은 문법으로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법을요? 네. 아, 참 신기해. 그죠? They don't, she 네네. doesn't, 뭐 이렇게 다 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을. 똑같이 초등학교 배우고 1학년 있는 것 친구들이.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육이 생각보다 크게 굉장히 더디게 변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 리스크를 감안하고 변혁을 꾀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큰 문제여서 사회적으로도 네네네. 어쨌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좋은 돈과 이게 연결고리가 끊어진다고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있다고 봐야죠. 가장 그러니까 안전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가장 요즘에 근데 세상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유튜버들 돈 벌잖아요. 저 그렇죠. 어린 아이들. 저는 응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저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가식적이지만 않다면. 맞아요. 너무 애한테. 그래서 말씀드린 아까 전에 그 유튜버들도 네네. 사실은 굉장히 창의적인 영역에서 음.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도덕성 문제가 항상 나오죠. 맞아요. 아까 전에 위험해요. 말씀하셨던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도덕적인 문제를 배우지 않고 네. 자기가 생각을 발산하는 것만 만 깊은- 했더라면 전 그게 되게 위험한 것 위험한 같아요. 것 같아요. 소름 끼치게 그거는 어. 정말 자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한테 심어주는 거는 그거 바꾸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이 들면. 그쵸? 맞아요. 저희도 교육을 하면 느끼는 게 6, 7세는 그래도 얘기를 해주고 예쁘다 해주고 하면은 좀 변해요. 맞아요. 아이가. 근데 초등학교 4, 5학년, 6학년 앉혀놓고 원하시기가 힘들어요. 야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맞아요. 되냐, 얘는 완전히 그 생각이 굳어져 있는데 내가 이거 어디서부터 얘를 깨쳐야 되냐 싶은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어릴 때는 그릇을 예쁘게 빚어줘야 돼요. 맞아요. 예쁘게. 충분히 자기가 생각을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주변에게 요청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해도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바로 영재 교육의 시작이고, 그렇게만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쩌면은 그런 아주 정말로 지금 예를 들어서 분야가 10개밖에 없다면 그런 식으로 자란 아이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뭐 정말 10,000개, 막 억개로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 품이 되게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맞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봐도 1부터 6까지 비슷비슷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성향상.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형태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영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는 그게 학교에서 굳이 영재 학급이라고 칭하지 않아도 그냥 체험학습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오전 수업이나 이럴 때에는 좀 기호나 약속 이런 표준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고 지식을 없을 순 없잖아요. 지식이 없을 수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체험이나 이런 방과후 활동 같은 것들을 굳이 영재 학급이라고 칭하지 말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이프 붙이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발명이라는 그런 주제로 오후에 체험학습 아이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쭉 물건 늘어놓고 재료 늘어놓고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거 한번 만들어봐라. 그리고 너는 이거 왜 만들었니? 어떤 불편함에 의해서 이 물건을 만들었니? 이런 오후 체험학습들이 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진다면 사실 모든 그 친구들,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만들면 되죠. 저 지금 사립초등학교에 이제 그 수업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 동아리 수업이라는 게 정규 수업 시간에 그렇게 다 자기의 관심 분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선생님은 물론 있으시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뭉쳐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면 그게 그런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굳이 영재학급이라고 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네. 영재이냐 아니냐를 굳이 나눌 필요가 네, 없을 필요가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게 좀 주변에 되게 좋은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건너건너하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제 나이 정도 되니까 좋은 학교라고 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맞아요. 없어요. 제 나이 정도 돼요, 제가. 맞아요. 네, 되게 커 보이는 시기가 분명히 있죠. 왜냐면 네. 엄마가 우리 애 좋은 대학 들어갔어. 딱 그 20에서 그 좋은 직장 갔어. 직장 가기 전까지. 근데 이게 제 나이 정도 되니까 일단 그만두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아지죠. 회사에서. 진짜 꿈이 무엇인가 그때부터 찾기 그때부터 시작하죠. 찾기 시작해요. 늦었는데. 네, 늦은 참 슬프지만 그동안 막 헛발질을 하면서 되게 힘들게 버텨온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회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과 저는 그래도 한 100살까지 산다고 쳤을 때 선생님의 자녀분들은 그래도 120살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제가 지금 40인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회사에서 중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그 친구들은 어떨까? 전 적응력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이들 세대는 직업이 한 개인 사람들이 없을 것 없잖아요. 같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나한테 주어지더라도 네,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적응력, 되게 굉장히 변화가 활용 가능할 수 근데 그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되게 활용하는 중요한 능력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인드셋이 활용 가능한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학교 수업에서 얘가 나보다 곱하기를 먼저 알고 나누기를 먼저 알고 선생님이 얘기하기도 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배웠던 내용을 어디 가서 활용을 해봐야지. 만약 정말 쉬운 얘기로 더하기 빼기 배웠으면 마트에 가서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서 이러기 위해서 내가 이 수학 공부를 했나? 라는 정도의 그런 체험은 아이가 해야 왜 필요한지. 나중에 자기의 삶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공부지 않을까? 맞아요. 아까 전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 때 많이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짜여진 게 아니라 맞아. 그렇죠. 그래서 계속 또 엄마가 아이를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만약 아이가 엄마 왜 이렇게 코로나가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냥 그걸 바로 캐치해서 그거를 아이랑 뭔가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 작은 정말 그때 한참 그때 대구에다가 우리가 한번 기부를 해볼까? 아니면 마스크를 조금 우리보다 이런 문제가 있대. 마스크를 한번 친구들한테 줘볼까? 어려운 사람한테 보내볼까? 이렇게 되게 서툴지만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스스로 자기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에는 선생님하고 저하고 했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엄마들이 만약에 보신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처음으로 뭐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첫 번째, 아이가 질문을 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줘라. 몰라. 그래. 건성으로 대답하지. 혹은 자기가 모르겠으면 같이 찾아보자. 책을 주거나 같이 인터넷으로 찾아서 엄마도 좀 지식을 쌓는 재미있는 시간으로 만들라. 네네.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에요. 네네. 그게 중요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까지만 해드릴까요? 그렇게 콕 치고 들어가면 두 번째 뭐 있지? 네. 첫 번째는 질문을 해라. 질문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같이 같이 한번 행동을 해라. 두 번째. 전 이거 같아요.
아이가 지금 질문한 내용에 관한 밖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을 한번 찾아봐라. 맞아. 네네네. 그래서 아이가 뭐 아까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진짜 뭐 그냥 마스크 갖다 주는 거야. 네네네. 그리고 마스크 만들어보는 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가보는 거죠. 맞아요. 저희 집에도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막는 그 포스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도 또 그거 하니까 또 세 번째는 그래서 갔다 왔으면 한번 일기나 그림을 그려보자. 맞아. 네네네. 체험 그게 정리해보자. 그렇죠. 이게 바로 사실 렌줄리예요. 맞아. 이게 렌줄리 렌줄리 산부심화예요. 다른 게 이게 이론적으로 말하면 렌줄리 산부심화 그게 뭐지? 막 생각해보면 맞아요. 또 막 굉장히 어려운 단어 탐색, 활용, 응용 막 이런데 맞아요. 사실 이 지금 세 개의 단계가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이론에 정통한 외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영재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틀. 이거면 끝이에요. 마지막에 그 일기나 그다음에 그림이나 아니면 본 것을 아까 테이프로 뭐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으로 메이커 교육으로 이어지는 이 총망라한 이 세 단계가 아이를 영재로 키우는 맞아. 제일 중요하지.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좋은 맞아. 단계예요. 그럴 듯하지 않아도 돼. 그럴듯할 필요가 없어요. 사진 찍었는데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얘가 뭐라고 한 것 같아? 그랬을 때 친구가 못 맞춘 한이 있더라도 인스타에 예쁘게 안 올려도 돼. 그렇죠. 안 올려도 돼. 예쁘게 올릴 필요가 블로그에 이렇게 네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저도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할 때 그 네. 생각을 했어요. 블로그를 할 때 애가 다른 유명 블로거들처럼 예쁘게 안 해.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없어. 네. 왜냐면 근데 그때는 내 머릿속에 예쁘게 찍어서 기록을 해서 남겨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띵 하고 맞은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애를 가꾸고 있네. 맞아요. 내가 끌고 가고 있네. 방향과 속도는 아이가 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서툴면 어때? 맞아요. 전 지금 나이에도 서툴어서 미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왜 엄마들이 그렇죠. 그렇게 자식을 완벽하게 그렇죠. 키우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전 맨날 애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다가 달고 다녀. 엄마가 또 깜빡했네. 미안해. 네. 엄마. 아이들도 당연히 서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서툰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심어주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맞아요. 똑같은 실수를 여러 번 하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가족이죠. 가족.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이렇게 영재 교육에 대해서 정말 끊이지 않고 정말 할 얘기 그죠? 할 얘기. 많죠. 네 많죠. 끊이지 않고 이렇게까지 달려왔는데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선생님 하고 싶은 이야기나 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요약해 주셔도 좀 좋고 우리가 오늘 했던 얘기 중에서 좀 딱 키포인트로 몇 가지 기억나는 거 선생님 입장에서 사람마다 다 들으면서 받아들이는 건 다를 테니까 그런 내용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영재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똑똑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맞아. 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길게 가서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해내고 그거에 대한 뭔가를 성취를 하는 사람을 영재라고 말을 해야겠죠. 희열을 희열을 느끼는. 네. 그러기 위해서 너무 어린 나이 아이들을 엄마가 생각하는 그 영재의 틀, 교육의 틀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국어, 사회, 영어. 국어, 사회, 영어 네. 이제 하는 것보다 자. 아이들한테도 좀 약간 잉여로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맞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맞아요. 생겨요. 부족하게 키워야 돼요. 네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부족하게 너무 엄마들이 근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영재하는 엄마.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저희 아이를 맞아요. 방치해놓은 게 방치해놓은 게 아닌가 걱정이 돼요. 근데 저는 제일 많이 하고 싶은 말이 어머니 부족하지 않아요. 라는 거. 맞아요. 너무 지금은 정보가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결코 우리 아이가 지금 아이가 받아들이는 경험치만으로도 부족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요. 좀 많이 주고 맞아요. 엄마가 도와줄게. 맞아요. 가위질 막히면 답답해. 줘봐 이게 아니라 그냥 다치지만 마라. 맞아요. 다치지만 마라. 다치지만 마라. 그 아이의 좀 행동을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맞아요. 좀 지켜볼 수 있는 맞아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재. 그리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스스로
아이를 좀 잘 관찰해보기. 네. 부모가 할 일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모가 아이한테 해줄 지켜보기. 게만 아니라 지켜보기. 네네. 그 우리 아이가 뭐가 관심이 있는지 음. 지켜보고 맞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더 관심이 있어 할 거면 자 책도 이거 읽어봐 하고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그냥 옆에다가 깔아놔주고 네 맞아요. 관심 아니면 있는 도서관을 그냥 맞아요. 데려가서 엄마는 다른 걸 보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제 예전에 저희 캠프 많이 갔었잖아요. 캠프 때 막 엄청 짜여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 조당 선생님 한 명씩 붙어가지고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녹초가 돼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손실대에서 캠프 하는데 저 진짜 앞에 서서 거기 가위 주시면 그래 거기 재료 뒤쪽에 있잖아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이 얘기만 4시간 했는데 저 이런 얘기도 될까요? 너무 결과물이 훌륭해서 그 끝나는 20분 전까지도 도대체 얘네들이 뭘 만드는 건가 궁금한데 관여할 수는 없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니까 근데 결과물이 딱 나와서 얘기를 듣는데 너무 그럴 법하고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오히려 질문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만들어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실패를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까 전에 선생님들이 되게 막 좋은 결과물을 내거나 엄마들도 좋은 결과물을 자꾸 올리는 엄마들한 아이들은 엄마나 선생님의 손이 많이 들어가서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아이들만이 한 게 애들도 좌절감 느껴요. 좌절감 느껴요. 이거 네. 저번에 저 예전에 무슨 유명한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는데 자기는 포토샵을 과하게 하지 않는다고. 나중에 그 사진을 봤을 때 얼마나 어색하게 자기의 모습이 어색하죠. 아닌데. 그렇죠. 근데 아이들도 알아요. 그럼요. 엄마의 손과 맞아요. 선생님의 손으로 내 작품이 아닌 무언가 창조물을 만들었을 자신감이 때는 떨어져요. 내게 아닌 걸 본인도 맞아요. 알아. 맞아요. 그냥 말로는 이제 기뻐하니까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내 도움이 아니라 내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만들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가식적인 것도 배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가시화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가식적인 마음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험도 중요하고 맞아요. 서툴게 못 만들어진 맞아요. 모습도 중요하다는 걸 좀 그냥 그걸 맞아요.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대로 그냥 아이가 한 거 근데 그게 대단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들을 과거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가 이런 것도 이제 적용해서 만들 줄 아네? 라는 순간이 분명히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이런 모든 시도가 진짜 진정한 영재교육이다. 맞아요. 네, 저는 그런 얘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선생님을 모셨죠. 감사합니다. 진짜 짧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좋은 대학 가서 그렇죠. 나중에 한 20년 10년 다니다가 내 인생은 뭐였을까 네. 하고 뒤통수 회사 맞을 것 나오면서 같은. 엄마 나 직장 그만뒀어 하는 자식 키우지 말고 네, 그냥 오히려 어렸을 때도 시행착오 겪으면서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맞아요. 저도 우뚝 설 수 있는. 저도 저는 반성이 그렇게 못 컸어요. 그러니까 저도 반성이 되면서 근데 우리 지금의 친구들은 그렇게 안 컸으면 좋겠어요. 안 컸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을 허비하게. 행복한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어요. 네네. 스스로 자기의 살 길을 잘 개척해낼 수 있는 거기에서 희열을 단단한 느끼고. 힘이 있고 네네네. 선생님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네네, 네, 즐거웠어요. 즐거웠고 그러면 여기에서 마칠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영재라고 느껴본 적 있어요? 살면서요?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기관에서? 정말 이건 영재구나. 아니요. 사실 없어요. 저는 TV에선 느껴본 적이 TV에서. 영재 발굴단에 나오는데 보면은 그 아이가 포커스 돼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뭐 바닷가에서 사는 애인데 막 식물에 대해서 막 줄줄줄줄 근데 그런 애를 어떻게 기관에서 봐요? 나가 있는데. 근데 저는 KG 다니면서는 그러니까 영재다라는 느낌보다는 참 좋은 환경에서 일단 이게 중요해요. 좋은 환경 뭔지 아시죠?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좋은 그런 어떤 지역구에서 좋은 좋은 부모님을 부모님을 만난 아이인데 그만큼 많이 자극을 받고 많이 케어를 받아서 아이가 반듯하기도 하지만 많이 앞서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만났구나.
탄핵이 빠른 아이구나. 네. 그렇지만 그 아이의 인생이 끝까지 행복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중에서 분명히 행복한 사람도 있을 거야.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성공은 아니다. 그렇게 추려서 온 기관마저도. 근데 요즘은 그렇진 않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과거에 제가 그 신입에 못 남았을 때는 좀 그래도 유명한 아이들 많았죠.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땐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퍼뜩 생각나요. 아 진짜 여기 대단하다 이런 선생님 어때요? 전 한두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물론 제가 본 아이도 그러니까 다른 쪽이 영재가 아니라 네. 저희가 있었던 데니까 네. 그냥 학업 성적이 좀 우수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걸러진 애들 있죠 사실 걔네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 중에 가끔 이 아이 스펀지인가 하는 느낌이 드는 아이들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내가 과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하나를 딱 뚫어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확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고 엄마들이 교육을 우리 아이들 시킨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교육에 우리가 교육을 했는데 교육에 효과가 없다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교육에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굳이 그 많은 아이들의 노력과 희생을 하면서까지 할 교육들은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 저는 개별화 교육이 좀 더 많이 보편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겠죠? 네, 힘들겠지만 그래도 애들이 적어지니까 가능하잖아요. 저희 저희 때 60명 아, 있어요. 그래도 한 반에 지금 거의 20명, 30명, 3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음. 네. 아니 걔네들이 솔직히 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8명씩 나누잖아요. 한 3-4조면 끝나요. 반에서. 파릇파릇한 저희 아직 줌으로 한 번도 수업 못 해봤어요. 학교. 온라인 아. 수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수업을 애들한테 줌으로 네, 그렇죠. 저도 참 별거 아닌데 그렇죠. 깔고 그냥 누르면 돼. 누르면 돼. 오히려 줌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유머러스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안타깝다가 화제예요. 맞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줌을 한 번도 켜보지 못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온라인 수업을 할 거냐는 설문조사만 계속하고 여태까지 학교에서는 시도조차 못했다는.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이번에 저 학교 막 갔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또 편집할 내용이에요? 자꾸 편집할 얘기하니 깜짝 놀라서 제가 복도에서 가지 못했다. 근데 어쨌든 뭐 아니 근데 무섭게 하는 선생님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네,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30명인데도 불구하고 케어가 좀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약간 군대처럼 해야지만 애들이 말을 듣고 그리고 또 저희 1학년에 이번에 학교 총에서 한 10번, 11번 갔죠. 1학기 때부터. 근데 벌써 벌쓴 아이들이 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리고 종을 막 울려서 집중을 안 하면 애들이 근데 그게 사실 참 이것도 편집할 얘기인데 부모님 잘못이에요.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부모님 잘못이에요. 왜냐면은 배울 걸 못 배우고 와서 네, 태어적인 걸 못 배우고 와서 종을 울렸어요 선생님이 30명이니까 그럼 종을 울리면 뭐예요? 주목해달라는 얘기인데 주목을 안 하니까 그거는 집에서 했던 행동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저는 저희 딸한테 늘 하는 재밌게 하는 거와 그렇죠. 그 재미를 넘어서서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건 한 끗 차이라. 그래, 선생님이 그만이라고 했을 때 그만해야지 아이는 참 유쾌하고 즐겁게 맞아요. 수업을 하는 아이. 맞아요. 그만이라는데 그만하지 않고 넘는 한 발, 그렇죠. 두 발짝으로 넘는 아이는 정말 수업하기 힘든 아이. 근데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서 그걸 배웠겠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태도적인 거는 그렇고 태도적인 건 지켜야 하지만 의견을 내는 거는 정말 그렇죠. 정중하게도 그거는 그렇죠. 버릇없는 거랑 좀 다른 거죠. 정중하게 자기가 비판적인 사고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거죠.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거 종을 들었다 하더라도 선생님 수업 중에 아이가 손을 들어 선생님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 그렇구나. 맞아. 선생님이 그래야죠. 선생님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재미있는 주제 같으니까 우리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정보를 가져와서 같이 얘기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재교육이 이래서 더 싫어요.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거라는 게 좀 더 싫어요. 더 싫어요, 맞아. 진짜. 아니 영재교육은 있는 사람만이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빨리 공교육이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영재교육이란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영재교육 말고 다른 교육 없어요? 몰입교육. 몰입교육.
그 하는 교육. 영재라는 말이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우월감과 누구한테는 열등감을 주는 맞아요. 단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독일에는 왜 열등감을 가지는 아이가 없다라고 그때 김누리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는, 왜냐하면 그렇게 누구가 우월하다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그 말 듣고 맞아. 좀 마음이 짠했어요. 맞아. 우리는 난 그게 너무 싫어요. 정말. 우리는 항상 우열반, 맞아요. 영재 아닌 맞아요. 아이. 서울대, 연대, 고대, 커트라인. 맞아요. 네네. 근데 영재라는 꼬리표가 엄마들이 되게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지만 독이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정말로. 아이한테도 너는 머리가 좋은 애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이 아이한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부담이겠어요. 도움이 될까라는 맞아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너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야. 내가 지능검사를 봤는데 너는 똑똑한 아이래.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하면은 걔는 나중에 뭔가에 부딪혔을 때 큰일 나는 거죠. 그 어린 마음에. 논문에 왜 추적검사하면 영재들이 존재로 자라는 게 맞아요. 굉장히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왜냐면 난 똑똑해야 되는 아이니까 잘해야 뭔가 돼. 잘해야 되니까 뭔가 회피한 맞아요. 어려운 과제는 회피하게 되고 도망치죠. 그렇게 하고 싶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재라는 말 자체를 좀 맞아요. 근데 살면서 도망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음. 걔네들은 계속 도망쳐야 되잖아요. 영재. 그러면 그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이렇게 영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네. 했는데 결국에는 영재는 이제 영재라는 말이 없었으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냥 우리 아이는 모두가 네. 빛이 나는 존재였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맞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영상을 사실 제 유튜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뭐 많이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중요한 싶어요. 얘기죠. 정말로. 정말 그래서 근데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 이게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많이 봤기 많이 때문에 봤죠. 엄마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변하는 과정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할 수 맞아요.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드릴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선행이랑 뭔가 사교육에 돈을 많이 들여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맞아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균형을 이뤄야 아이 교육에 있어서. 아이를 잘 보고 그 아이한테 네. 필요한 거를 네. 그걸 대주고 빼주고 이것만 해줘도 되는 네네. 거예요. 애들이 물어보는 걸 진짜 선생님 말만 따라 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그 순간부터 영재 교육이 시작된다. 책을 그런 말을 같이 쓸 수 보는 있다면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보고 네, 애가 관심 있는 거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그 순간 엄마의 아이디어는 거기에서 또 생기고, 또 여러 사람이랑 얘기하는 와중에서 우리 아이가 저거 좋다고 했는데 정말 저렇게 하네? 우리 아이도 한번 저렇게? 이렇게 그냥 의문을 갖는 순간 또 하나의 미션이 또 시작이 되고, 그래서 정말 학부모님들이 바뀌기만 한다면 아이들이 더 행복할 근데 것이다. 막막해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안 해보고 보고 난 그런 거 못해. 못해 나 그냥 하면 돈으로 평생 못하세요. 못해요. 근데 엄마가 한번 같이 찾아보면 그러면 딱 애랑 얘기하다 보면 다음에는 우리한테 이걸 해주고 싶다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엄마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자산이 커요. 내가 이번 주에 애랑 이거 해봤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해봐, 뭐 저렇게 해봐. 이러면 완전 그 동아리는 완전 커뮤니티죠, 완전히. 부모의 그런 사람들끼리 만든 그 커뮤니티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길게 영재 교육 다 올리지도 못하겠어요. 전 15분 생각했거든요.